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평화통일 토크의 진행을 맡은 MC 조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간단하게 여기 계신 분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왕욱은 부회장님부터 시작으로 해서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기 민주평통 청년부의장을 맡고 있는 왕효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통일대장 김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통일대장. 통일대장. 통일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아람이라고 하고요. 그 환경 쪽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박아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평통 20기 광진구협의회 청년문화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심요섭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반도 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지역 곳곳의 문화관광 정책들을 자문하고 컨설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멀리서 왔는데요. 저는 동남아 서부협의회 미얀마 지회 첫 번째 청년위원이자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불운의 역사의 흐름을 맞은 최재희라고 하고요. 안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거 하려고 안 돌아가신 거예요. 안 돌아가신 거니까. 맞아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정신을 이제 미얀마 평화 통일의 씨앗을 심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희라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민주평통 청년 자문위원분들을 모시고 우리 지난 1년 그리고 앞으로의 1년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사실 궁금한 게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우리 통일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들 어떻게 우리 민주평통과 첫 인연을 맺게 됐는지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주원님부터. 예. 네, 제가 이제 처음 민주평통을 알게 된 거는 제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을 2015년에 했습니다. 네, 그때 하면서 그때 같이 있던 그 동생이 그 탈북민 친구인데 그 친구가 민주평통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나도 민주평통 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통일에 기여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하고 좀 연락이 좀 뜨문뜨문해가지고 혹시 실명 거론해도 돼요? 안 돼요? 민주가족 사기 아니거든요. 친구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친구야. 다음 우리 아람님은 혹시? 네. 저는 이제 민주평통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2011년부터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랑 그다음에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라는 곳에서 먼저 이제 통일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금이나마 좀 통일운동을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민주평통을 접하게 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통일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통일도 이제 풀뿌리 운동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생각과 기회로 어떻게 보면 민주평통 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갓 따끈따끈한 4년 부의장님에 비하면 4년 차, 5년 차로 네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화이팅! 다음 우리 요섭님. 제일 중요했던 계기는 제가 아마 2017년일 거예요. 그때가 18기 할 때인데 길거리에 우연히 현수막이 붙은 걸 봤어요. 민주평통 자기 추천 공모를 한다고 그래서 아주 기억을 잘 하시는데 부회장님이.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그 당시 대학원 다니는 동시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평화올림픽을 한번 실현을 하는데 우리 평통 활동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생각에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20기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다. 올림픽에 또 계기가 돼서. 네. 우리 민주평통 지역 협의회가 또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또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해외에서는 보통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해외 지역에 있는 민주평통위원님들은 공공외교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통일이 되려면 국내 여론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여론이 수렴이 되어야지만 이 정말 평화적인 통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해외에 있는 분들은 약간 자기의 공공외교관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문화사업, 예를 들면 김장 담그기 체험, 뭐 K-팝 아니면 또 뭐 통일 글짓기 대회, 뭐 통일 골든벨 이런 걸 이제 미얀마 분들이랑 한국 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그 문화 사업을 통해서 통일을 알리는 이런 사업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과정 유학생이었으니까 이제 학계 교수님들 만날 때마다 평화 통일에 대해서 알리고 또 정재계 분들이 한국 방문하실 때 장관님들한테 이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미얀마도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자님이 아셔야 되는데 민주평통은 해외 45개 협의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외에서 45개나. 네. 역시 부의장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45개 협의회는 각 지역별로 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나 민주평통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나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다 같이 막 손 한번 잡고 통일 이런 거 올라야 민주통 클라스. 근데 보통은 평화 통일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해외에서도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이제 2023년에 새해가 됐고 2021년 우리 9월에 민주평통 제20기가 출범한 이후로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다고 들었어요. 우리 구이즈 분들은 지난 1년간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혹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우리 요섭님부터 한번 살짝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어떤 활동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 어린이날 있는 그 5월쯤이었어요. 그때 우리 청년들을 줌으로 다 연결을 해서 우리 광진구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그런 전 세계까지 합쳐져 있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특히 MZ 세대들이 생각하는 우리 대북 정책이나 이 새 정부에 바라는 그런 북한 정책을 한번 고민하는 그런 토크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줌으로 100% 온라인으로 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이렇게 접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열띤 그런 토론들을 해서 굉장히 뜻깊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요거를 좀 더 디벨롭해서 우리 그 민주평통 광진구 협의회 특화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클라스. 되게 학자 같은 느낌의. 맞아요. 전혀 구이가 아닌 저와 형님 아니신가요? 근데 우리 요섭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부의장님 표정 혹시 보셨어요? 나도 저랬지. 표정이 그게 나도 아니라 저랬지. 그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시절에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그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반드시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하고 같이 얘기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토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민주평통 자체가 갖고 있는 지역 기반으로서의 활동을 보여주는 굉장히 훌륭한 사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네, 우리 요섭님이 너무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나도 혹시 작년에 정말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외국인 평화통일 스피치 대회에 그 19기 때 2021년도 2월 1일에 미얀마 쿠데타가 터졌고 미얀마로 아쉽게 못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 그때 민주평통 활동도 하고 미얀마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외국인 평화통일 스피치 대회가 열린다는 걸 듣고 이제 미얀마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홍보하는 역할과 함께 그 자리에 패널로 참석을 해서 미얀마 친구분이 1등을 해서 의장상을 받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자랑 아닌 자랑이 아닌가? 그럼 자랑이죠. 의장상 받았다. 의장상 받았다. 의장상은 굉장히 중요한 상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그 친구분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상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랑할 만하네요. 의장상 받았다. 그때 이 받은 게 또 페이스북에 되게 공유가 많이 돼서 미얀마 분들의 지친 마음에 좀 큰 위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참여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20기 때 이제 미얀마 친구 유학생이 또 참여를 해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한반도 평화 통일과 이제
전 세계 통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평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또 미얀마 친구가 참여를 해서 3등을 하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언니 예를 들면 한국의 평화 통일에 대해서 어떤 게 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하면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미얀마 친구들에게 많이 말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아까 서울지역회의 저희 스피치 대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2월에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일원으로서 일을 할 때도 우크라이나에서 자원봉사자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 SNS나 이런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그 나라의 상황을 알려주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우리 민주평통에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기관인 만큼 좀 우리 청년들도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지역회의의 청년위원회 그리고 여성위원회가 함께 해서 약 1,550만 원을 급하게 2주 안에 이렇게 기금을 모아서 직접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국제 구호기구에 전달하는 그런 뜻깊은 일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눈물이 나요. 감동이에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주제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자문위원회 분들께서는요 워낙 통일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그에 걸맞는 활동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MZ 세대들을 말하는데 우리 MZ 세대들은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이전에 그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사실 좀 통일과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분들을 이제 많이 뵙다 보니까 사실 이미 좀 통일 이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좀 장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좀 이직을 해서 환경 분야 쪽으로 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니 정말 우리 청년이라든지 청년 세대들이 진짜 그 통일에 대해서 더더욱 이제 관심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사실 내 주변에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이 얘기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래 우리 어떻게 보면 좀 더 노력하면 통일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뭔가 정말 멀리 떨어져서 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통일에 대해서 말하는 집단 자체가 굉장히 소수의 집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관심하다, 무관심이 좀 가장 정말 좀 안타깝고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통일에 하게 대한 된 것 관심이 같아요. 없다. 네, 맞아요. 네. 그래요. 민주평통 20기 주요 활동 방향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 세대의 평화통일 역할 강화라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리 청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겪었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혹시 어떤 점이 있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19기를 시작할 때 청년분과위원장을 처음 맡았습니다. 그래서 좀 열의를 갖고 이러이러한 청년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19기 한창 활동할 때 코로나19가 터져서 거의 모든 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 19기가 거의 마지막 될 때 저희 협의회장님께서 청년문과가 무조건 우리 19기 끝나기 전에 행사를 하나 해야 된다.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때 19기 끝나기 봄 시즌이었는데 줌을 활용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MZ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어요. 국내외에 계신 우리 청년들이 지원을 해서 4분께 이렇게 상을 드렸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북한과 교류를 하려면 음식부터 친숙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파주 가는 길 아니면 서울 시내에 이런 북한 음식 문화 축제 같은 그런 행사들 해야 된다. 아니면 금강산 선을 연결을 해서 앞으로 금강산까지 기차를 타고 수학여행 갔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내주셔서 생각이 남는데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했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청년들 참여가 굉장히 모객하거나 이렇게 성원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하든 온라인으로 하든 똑같이 힘든 문제라 청년위원들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이런 어떤 식으로 좀 더 우리가 참여를 독려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청년분들께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MZ 청년들의 참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려면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우리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청년들의 가장 장점은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좀 더 그런 이제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통통 튀는 그런 아이디어를 또 가진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뭔가 통일의 과정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은 좀 더 그 통일 이슈에 대해서 더 역동적이고 더 활발하고 더 마치 생물과 같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어쨌든 가장 또 필요로 하게 느끼는 거는 결국엔 이 일자리와 결국 통일이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이제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분야로 옮긴 것도 저는 더 뭔가 활발하게 막 진짜 남북한의 그런 뭐 교류와 뭐 아니면은 뭐 다양한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이제 이런 분단이라는 현실이 굉장히 계속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의 일자리로서 내 직업으로서 통일에 좀 더 기여하고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자리와 그런 기회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오, 그렇습니다. 우리 아람님은 의견이 이랬고, 우리 요섭님은 혹시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우리 평통 내 청년위원들 간의 이런 교류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청년문화위원장이지만 전국 청년문화위원장 회의를 1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장들 간의 교류는 하지만 정작 우리 국내의 청년위원들과 해외 청년위원들 간의 의견들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다르다는 문제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건 우리 국내 청년위원과 해외 청년위원 간에 교류하는 그런 접점이 없다. 그래서 그런 우리 평통에서 그런 접점을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최재희 위원님처럼 그 해외 청년위원들 만나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런 오늘 우리 유튜브 우리 촬영뿐만 아니라 세계 청년 컨퍼런스를 아예 서울에서 하거나 우리 국내 또 좋은 우리 경치 좋은 우리나라의 또 금수강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지역에서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함께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20기 민주평통 사실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시작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부의장직이 신설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청년 부의장이 중심이 된 청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내 18개 지역회의의 모든 위원장님, 해외 5개 권역의 해외 위원장님들이 다 모이는 협의체가 사실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해외 청년 컨퍼런스는 이제 매회 개최가 되어지고 있고 국내 위원들 간의 어떤 소통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던 걸 느껴서 사실 20기에서 최초로 그거를 한번 다 같이 모이는 그 세계 청년 컨퍼런스를 고민하지 않았던 거는 아닌데 이 문제는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접점들을 만들지 못했던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21기에는 이제 그런 새로운 21기에는 새로운 어떤 협의체나 컨퍼런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오늘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신 이런 청년 우리 자문위원님들의 얘기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제가 잘못 얘기하면 이게 진부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의 통일이란 어떻게 작용되어지는지 각자 한 5글자로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주면 어떨까 싶네요. 5글자. 5글자로. 요 정도면 진부하진 않아요. 오, 딱 좋아. 요 정도 진부하진 않아요. 오. 저는 내가 생각한 통일이란 5글자. 하나 될 가족. 하나 될 가족. 어차피 떨어져 있잖아요. 뭐 가족은 뭐 예를 들어서 군대도 갈 수 있고 남자같이 그리고 떨어져서 지낼 수도 있지만 어차피 결국 가족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으로 우리 주원님께서 5글자로 우리 얘기를 축약해 보자면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미해결 과제로 남고 싶으십니까? 헤어질 결심. 이거 의미가 좀 있어야 돼요. 포장 잘해야 돼요. 헤어질 결심. 아니 이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왜 헤어질 결심을 했냐면 이게 남과 북의 그러한 정말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이 역사와 이 아픈 역사를 헤어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또 새롭게 나아가자는 의미로 한 거고 이제 결코 막 그런 건 아니고요. 포장 되게 잘 됐어요 방금. 아픈 역사와 헤어짐. 좋아요. MG 맞네. 맞아요. MG 맞네. 역시. 곧 되면 헤어질 결심했을 때 바로 큰일 났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표정 살짝 안 좋으셨었는데 MG 맞네. 표정 역시 기가 막혔다. 아픈 역사와 헤어질 결심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5글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 우리 아람님 혹시 5글자로 표현해 볼까요? 5글자요. 일단 또 저희가 MZ 세대니까 MZ 세대인 만큼 알잘딱깔센. 알잘딱깔. 혹시 부위원장 부위원님 표정 보셨어요?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 알고 계세요 혹시? 눈동자 막 흔들려요. 뭐라 보지 마세요. 뭐라 보지 마세요. 알잘딱깔센 무슨 뜻인지. 통일. 통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가자. 알잘딱깔센으로 5글자. 잠깐 우리 카메라가 멈춰 있는 동안 고민 엄청 하셨거든요. 그래서 번뜩이는 알잘딱깔센으로 마무리 잘했다. 통일 알아서 깔끔하게 딱 센스 있게 잘하자. 좋습니다. 와 이제 슬슬 이제 아이디어가 슬슬 고갈될 때가 됐어요. 자 다음 한번 5글자로 표현해 보자면. 저는 조금 뭐랄까 이렇게 톡톡 튀진 않지만 딱 5글자라 그래서 좀 고민 많이 했는데 일상다반사. 일상다반사 어떤 의미가 갖군요? 일상다반사.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뉴스에서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 우리가 그 정도로만 이렇게 접하는데 통일이라는 문제가 좀 관심이 없는 문제일지라도 앞으로 도둑같이 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장 내일도 올 수가 있는 게 통일인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조금이라도 대비를 하면 우리가 독일보다 더 나은 통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일상에도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생각했는데 좀 너무 진부한 거 아닌가? 표정이 진부하지 않으면 돼요. 일상다반사 이런 느낌이면 표정이 진부해서 그래요. 조금만 더 밝은 느낌으로 한번 5글자 해볼까요? 일상다반사? 이런 느낌으로 하면 별로 안 진부해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님 5글자로 표현을 해본다면? 냉면 먹을까? 의미를 살짝 부여를 하자면?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게 마음에 들면 라면 먹고 갈래?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니까 이제 냉면 먹을까? 냉면 먹을까? 어때? 일상다반사? 냉면 먹을까? 냉면 먹는 게 일상다반사. 냉면 먹을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가족이 되고 그렇죠. 다 같이 하나 연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냉면 먹을까? 좋습니다. 확실히 확 마지막에 훅 도는데 감당이 안 되네요. 중요한 건 그래도 헤어질 결심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냉면 먹을까로. 잘 끝냈어요. 어떻게 위원장님 보시기에 5글자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너무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5글자로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저는 일상다반사 이런 표현들이 되게 익숙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해석할 때에도 지금 굉장히 다른 정말 MZ다운 해석들을 되게 보여줬다라는 거. 결국 민주평통도 이렇게 되게 많이 변해가고 있고 이렇게 변하는 청년위원들이 주체가 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주체가 되어져서 만들어갈 때 저는 국민들이 그 지역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특성상 모든 국민들 속으로 이러한 자연스러운 통일에 대한 내용들이 퍼져갈 거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20기가 그렇게 잘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저도 함께해서 너무너무 오늘 즐겁고 정말 뜻깊고 그리고 사실 저는 통일과 북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저도 너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민주평통 평화통일 토크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들은 부이 주예요.